올해 연초부터 시장이 왜 이렇게 가혹할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든 이상 우리는 늘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종목 공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종목 공부를 해볼 기업은 과연 무엇인지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에 패션이고요. 그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계획을 통해서 그 해외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저렇게 다른 이유가 그 동사가 이제 그 내수 위주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해외로 확장을 하는 것이 그 멀티플 확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달았고요. 어제 관련된 뉴스도 나와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저도 그 관련된 뉴스 봤는데 차근차근 이제 종목 얘기를 들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도 뭐 딱 나와 있어서 뭐 대표적인 패션, 의류 업체잖아요. 주요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동사가 주로 사업하는 건 이제 그 의류라든가 내의류, 그 용품, 자파 이런 그런 걸 제조 판매하는 패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전자 부품과 그 전자 부품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전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전 제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는 콘덴서랑 저온기를 하고 있는데 의류 회사가 이제 이런 전자 부품 사업하는 게 좀 이례적인데 이 전자 사업 부분이 동사가 업력이 41년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짧은 업력은 아니고요. 그리고 패션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더웨어라든가 레포츠, 패션 의류, 자파 화장품 등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해서 이 패션 사업부를 지원본부랑 이커머스 사업본부 그리고 브랜드 사업본부 3개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이게 여기 그 개편된 조직으로는 매출 기준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패션 사업부로 통칭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특징적인 거는 이제 글로벌 패션 업체로부터 이제 그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이 글로벌 패션 업체의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동사가 푸마라든가 그 아디다스 그를 브랜드를 가지고서 이제 언더웨어를 만드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콜패션이 지금 최초로 시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을 주요 유통 채널을 두고 있고 대명학이 이제 0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대명화학 그룹의 이제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그 대명화학의 회장님이 그 권월 회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은둔절별로서 유명하신 분이고 6년간에 계속 이제 M&A를 많이 하셨어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코어 패션을 캐시카우로 중심으로 해서 패션 왕국을 좀 완성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고 코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는 컨셉 뭐 부합을 보고 있어서 일단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패션 사업의 매출 비중이 89.7%이고 전자 사업이 이제 10.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패션 사업 부분에서 내수 부분이 96.5% 보니까 거의 내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유통 채널별로는 그 홈쇼핑이 이제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자사몰을 포함한 이커머스에서 18%, 오프라인과 수출 쪽에서 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중심은 언더웨어랑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 홈쇼핑 특히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부분은 중간에 이제 해외 사업 부분에서 동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패션 부문에 있어서는 실적들이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네, 보통 네. 동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온라인 보통 이제 그 온라인 의복 시장의 성장과 같이 괴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의복 시장, 온라인 의복 시장 그 소매 판매 성장률이 8.6% 정도였는데 동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매출의 성장이 12.1%가 나와서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동사가 이제 작년 매출 그 패션 부분만 따지면 한 4,2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92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4천억에 영업이익 900억대를 보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그 레포츠 브랜드를 강화를 통해서 2025년도에 매출 1조 원, 그 영업이익 2,200억 달성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패션 부분만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그
로젠택배 인수까지 합치면 올해 영업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데 패션 부분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패션 사업부 그 같은 경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개편을 했던 것이고 그 거의 이제 동사가 이제 그 시장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홈쇼핑 특히 홈쇼핑 채널 안에서의 그 언더웨어 쪽의 그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 성장 속도가 좀 빠른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그 언더웨어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그 의류 쪽은 뭐 요즘 골프 쪽도 골프웨어도 동사하고 있고요. 롱패딩이라든가 그 잡화 쪽에서는 뭐 핸드백, 슈즈 그리고 캐리어라든가 스파크, 선글라스 이런 잡화도 다양하고 있고 작년 그 1분기부터는 화장품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뭐 네. 립스틱이라든가 스킨케어 쪽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라든가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 동사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중심적인 건 바로 레퍼츠 쪽으로 동사가 이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작년에 조직 개편을 일단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패션 카테고리별로에서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유통체제별로 개편을 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본부, 이커머스 사업본부, 브랜드 사업본부 3개로 이제 그 나눴는데 특히 이제 그 코엘 패션의 회장님이 이제 그 이순섭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직속 체제로 해서 그 브랜드 사업본부를 이제 그 전략 사업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전문급의 그 외부 인력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동사 이제 조직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어서 그 이순섭 회장님이 좀 생각하는 건 자기는 이제 브랜드만 열심히 개발하겠다 그런 취지고 중심으로는 레포트 브랜드 위주로 해서 해외 라이센스 계획을 통해서 해외까지도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그 레포츠 쪽을 강화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레포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층이 좀 더 낮은 연령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비 점점 이제 나이가 지날수록 이제 그 소비력이 더 커질 것이고요. 소득도 커지니까 장기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좀 그 스포츠 레포츠 의류 좀 그 의류가 많이 판매할 거로 봐서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동사가 이제 패션 사업부 내에서 언더웨어 매출 비중이 55%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좀 다양화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레포츠 그 품목 기준으로 해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38%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추가 성장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주력 브랜드인 리복이라든가 아디다스, 푸마 브랜드가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작년 2월 달에 론칭한 그 케빈 클라인 퍼포먼스 그 언더웨어 쪽도 좀 흥행을 하고 있어서 동사가 전 품목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나온 기사가 그 피파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는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장중에 4% 이상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뭐 피파 옷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피파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3년 계약을 했고요. 이 피파 브랜드를 활용한 그 애슐 레저웨어라든가 캐주얼웨어, 키즈 신발, 액세서리 다양한 그 패션 아이템을 확보를 하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이런 겁니다. 그 브랜드 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패션 의류 잡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만 판매한다 그러면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은 해외 진출을 가능하다는 것들이 어제 주가를 움직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피파 그 카타르 월드컵과 내년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여자 그 피파 여자 월드컵까지 해서 다양한 그 사업 그 마케팅 행사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로서를 안착하겠다라고 동사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작년에도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유네스코 공식 파트너사인 그 아워플레스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했는데 한 6년 계약이고요. 그 아워플레스가 이제 유네스코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그 세계 문화유산 관련된 그 사진 데이터를 4만 5천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요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캠핑 용품이라든가 뭐 캐주얼 의류 잡화 등의 그 어떤 의류 아이템들을 확보를 할 것이고 미국이라든가 중국을 포함한 그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에 패션이 이러한 그 해외 다양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고요. 여기에는 아마 그 레포츠 스포츠 의류가 중심이 될 것이라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동사가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요. 네. 코에 패션을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가가 한 뭐 5천 원대에 있어서 목표 주가 8천 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올해 그 매출액 추정치가 한 5천억 정도 됐는데 올해 동사의 매출 추정치가 1조 1,4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400억에 당기 수익도
단기 수익도 1,100억이 되는데 갑자기 레벨업이 됐죠, 실적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인수한 로젠택배의 인수 효과 때문이고요. 로젠택배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5,128억에 그 영업이익이 5.7% 되다 보니까 이 로젠택배의 연결 실적을 그대로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로젠택배 실적을 모두 그 연결로서 모두 반영하는 하기 때문에 실적이 레벨업이 지금 되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젠택배 매출액까지 합쳐서 1조가 넘어가는 것이고 2025년까지 패션 부분에 대한 매출을 1조까지 본다 그러면은 동사가 이제 향후 이제 매출의 2조 시대도 열 수 있는 그런 2025년 정도 되면 될 수도 있다고 좀 봐서 장기 성장성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동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M&A를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회사가 그 CFDA라고 해서 작년에 인수한 그 골프웨어 그 회사인데요. 그 작년 3월 달에 런칭을 해서 국내 전파 30개 정도 입점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연간 매출액 그 매출 목표액 100억을 넘긴 상황인데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의류가 되게 되게 깔끔하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서 네. 이 자회사 페어라이어의 성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봐야 할 투자 포인트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를 기반으로 주가는 우리가 얼마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네, 동사가 이제 아직은 내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 타겟 PR을 많이 줄 수는 없고 지금 9배로 할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작년만 해도 10배 정도는 PR을 받았는데 지금은 9배 정도로 증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IBK에서 2월 8일에 목표가 12,000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올해 이제 그 영업이익이 1,417억 그리고 단기 수익이 1,100억 그리고 내년에는 1,550억에 단기 수익이 1,200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 EPS로 나누면은 이제 올해간 1,243원 정도 나오고요. 그 내년에 1,356원 정도 나와서 타겟 PER 9배 기준으로 해서 1차 목표가 1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해드리겠고 매수가는 8,200원 이하인데요. 오늘 갭 뜨게 되면 그 원자리에서 그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전저점 라인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류업종 내에서 한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코엘패션이었고요. 일단 1차 목표 주가 11,000원으로 제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시장 흐름과 함께 주가 분위기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